자, 대통령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럼 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금 과거의 민주당의 후보들과는 약간 좀 다른 이미지도 있다는 평가가 있어요. 행정가로서 지금 평가를 지금 받아왔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판하는 측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말을 바꾼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홍명환 의원께서는 뭐 이재명 후보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적임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우선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의 선거에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일단 선출한 결과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행정가거든요. 성남시장 8년, 그다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실력으로 검증을 받았다. 각종 정책들, 지금 시도지사 업무 지지 해보면은 이제 거의 70%에 가까운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충분히 실력으로 검증돼 있고 또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중앙정부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거나 운영해 나가는 능력이 국정운영 능력이 저는 상당히 탁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있고 그다음 여의도 정치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지원과 지지 협업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시간이 짧아서 못한 부분들을 향후 5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에 어떻게 보면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서민적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수에 대한 욕설 파문 문제, 그리고 아들에 대한 불법 도박의 문제, 그리고 조카를 변호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찌 보면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비춰왔던 그런 서민을 위한 그런 후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동규가 지금 구속돼 있고요. 유한기, 김문기 이 두 분이 지금 자살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서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들을 빼앗긴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장동의 몸체는 자기가 아닌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김동연 박사님 자연스럽게 반론하시죠. 근데 반론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덕성이 이번 대선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얘기하고 여러 말씀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후보는 다른가요? 오죽한 본부장 리스크라고 해서 본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늘 공정 얘기하지만 자신의 아내와 장모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잣대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윤호진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보면 윤석열 후보도 흠결이 상당히 많은 후보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정책적으로 공부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에 직접 입문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덕규 변호사님이나 김한기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니까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시는 발언 하시겠지만 가끔씩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고 홍명환 의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명의 후보 중에 누군가를 좋아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싫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두 정당이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상대 후보보다 단 1% 얼마라도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옹호하기 좀 그렇죠. 조금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현덕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극히 비도덕적이다. 하지만 능력은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좀 따랐던 것이 경기도지사 아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그 행정 지지도가 높다는데 경기도지사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우리나라의 코어를 갖고 있고 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과 인적 자원과 어떤 물적 모든 것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지사를 했으면 만일에 거기서 잘못하면 아예 대선 나올 생각 못 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잘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평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김한국 의원께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친구가 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고 좀 거시기 한데 이런 사람을 나라의 대표와 정책의 결정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단지 5년이 아니라 그 이후 파급 효과를 끌어갈 그런 대한민국의 지도를 만들어야 할 때는 선뜻 마음이 안 가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예, 그 기회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분은 또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맞선 검사. 약간 좀 투사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강한 비판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좀 추상적이다 이런 또 비판이 또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럼 김한국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 과연 왜 적임자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강직합니다. 타협을 안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도 자기는 국민들의 충성할 뿐이고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강직함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통했고요.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찌 보면 사이다 같은 그런 정책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동연 박사님께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도찐개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찐개찐 맞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저는 5%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긴데 앞으로 남아 있는 60여일 동안 얼마나 많은 정책을 이제 국민들한테 부여드리고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건데요. 저는 윤석열 하면 추진력이 있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본다는 그 한마디로 윤석열에 대한 상품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죠? 아니요. 저도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그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그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을 시킨 그런 어떤 기계라든지 또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뇌리에 아주 박히는 여러 정치적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몇 가지 실패 사례를 듣는데 꼭 끼어드는 게 우리 최재형 감사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검찰을 주의자로서 우리가 권력기관 개혁을 지금 시도하다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자기가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와 이제 대척점을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검찰을 관두고 나와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황당한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저는 이게 왜 황당하냐 하면은 저도 이제 정치 한 20여 년 지금 해오면서 도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검증이 좀 필요한데 사실 검찰 사무라는 게 국가 사무의 1, 2%에 불과한 국정이라는 건 상당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이런 시각을 과연 겸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최근 여러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자꾸 고개를 좀 갸웃하고 한때는 얼마나 그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내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제 한두 달 남아 있으니까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시죠. 그 어떻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고 부상을 했느냐 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반면 교사라고 봅니다. 국민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장 국가 기능 중에 법과 정의이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형사법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국가 기능 중에서 가장 법과 정의를 최일선에서 실현하는 조직과 그 인사들이 검찰 조직인데 아까 우리 이제 홍 의원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사가 가장 실패한 인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다만 그것이 정부의 치부를 위해 정권의 치부를 향해서 그 칼끝이 겨눠지니까 결국 그 어떤 파장적인 이 관계에서 보면은 실패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 때문에 단기간에 그 부상을 했던 건데 정치는 사실은 이제 이 법과 정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마음을 얻으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고 또 소통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이제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또 내용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그 전직 검찰총장님이 정치인으로 저는 변신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때 많이 올랐던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긴 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과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에 어떤 또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법정의 말씀하셨는데 재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는 최소한의 정의죠. 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런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 대화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김한국 의원님과 저하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죠. 이게 정치는 그런 거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늘 토론해야 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피의자하고는 토론할 필요 없죠. 대화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확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무슨 토론이 됩니까? 전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한 이 검사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겁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바지 사장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도 좀 더 많은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이제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있고 그 이제 검찰이라는 검사로서는 경위 있죠. 조직에서 근데 국가 경영이라고 수십 하는 년을 이제 공직을 했던 분인데 국가 경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법정의라는 건 최소한의 정의예요. 근데 뭐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모든 분야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으로